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구호 조치는 다 했다라고 여겼는데 뺑소니라니, 정말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번 법승 사건 파일은 뺑소니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서히 이제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차량을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내려서 아이가 괜찮냐 여러 군데를 살펴봤을 때 일단은 특별하게 외관상 어떤 상해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머니 연락처나 아니면 너의 연락처를 달라, 아니면 내 연락처를 주겠다 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 두세 번 정도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차로 인해서 교통이 방해가 되는 상황을 벗어났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그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된 것이 하루 뒤에 바로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도주치상, 흔히들 뺑소니라고 쉽게 표현들 하시는데요. 일단은 운전자여야 되고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범죄, 형사처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뺑소니라고 신고를 당하니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조력 범위에서 어쨌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뺑소니가 성립하는 그 요건 3개, 업무상 과실, 상해 발생, 그 다음에 고의,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주장을 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상황이죠. 그 CCTV에 다 찍혀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즉시 정찰을 했고 아이도 막 털고 일어났고 내 연락처 준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싫대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도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목격자도 많았고 이건 전혀 고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제 아이에 대한 이 상해가 과연 발생했느냐, 병원도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외관상 뭐 까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법적으로 평가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고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상해에 불과하다, 이런 요건들을 다 치열하게 다투고 증인신문 그리고 피고인신문까지 이뤄진 끝에 그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사실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괘씸죄라고 해서 형벌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그런 스트레스가 무지막지 하셨었던 것 같은데 무죄라는 결과를 받고 오히려 담담하셔서 뭔가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뭐가 있는지를 초기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찾아야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상담이라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112에 신고하는 겁니다.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반드시 자신의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해야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